안녕하세요,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한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유럽 구매 대행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브랜드 소싱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브랜드 제품을 열심히 많이 올려놓다 보면 상품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만 알려주면서도 400만원, 500만원 뭐 이런 강의비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 때 정말로 브랜드 제품이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품이 잘 팔릴 거냐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는 미국같이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판매할 수 있는 것들,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럽 구매 대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품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명통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명품 구매 대행 그러면 정말로 돈이 될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떠한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자기네들이 공급을 해준다, 현지 매입처에서 매입을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대표님들이, 강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강의를 들어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들 알아봤었는데, 유럽에서 특히나 명품 같은 것들은 브랜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명품 브랜드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자기들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절대로 그것을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명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브랜드품의 모델명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정품이라고 한다면 최저가만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께서 어떠한 상품이 매장에 가서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매장에 가서 상품 구매를 한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모델명을 가지고 와서 직접 검색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 대행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왜 여러 사람들한테 플랫폼에서 오픈을 해주고 보낼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특히 명품 같은 브랜드 상품들은 대표님들이 배를 불려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튜버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몇백 개를 올려줄 테니 팔아봐라. 재고를 자기네들이 공급해 줄 테니 팔아봐라. 재고를 자기들이 공급받을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한다면 나 혼자 판매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져가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 특히 유럽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비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것들을 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사람마다 선호하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리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같을 수가 거의 없어요. 다른 상품들을 많이 골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 비브랜드 상품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명품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샤넬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샤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샤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샤넬 제품이 있고 가격 비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쪽에는 제가 보니까 화장품들이 많아서 가족 가방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와 봤어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지금 어때요? 다르죠? 다른데 리뷰는 똑같아요. 이거는 트렌미가 노출을 이렇게 다르게 시켜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리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면 262만원, 그리고 여기는 23만원.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썸네일 상세 페이지가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판매를 하고 있고, 노출은 하나로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리뷰를 똑같이 놓고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더 많은 상품들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보면 같은 제품들이 다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트렌비라는 곳에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구매를 하겠어요? 제일 저렴한 걸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검색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살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 이거를 최저가로 선택을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아서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름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판매가 될 확률이 높아서 굉장히 경쟁을 하는 게 어렵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반란, 크림, 트렌비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림에서 팔고 있는 게 지금 제일 저렴한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트렌비 여기는 중고라 나와 있는데 제가 명품에 크게 관심은 없기 때문에 중고인지 신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모델명이 들어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모델명을 검색해서 최저가로 판매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살 확률도 가장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리뷰가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언제 출시된 모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을 때 판매가 됐다 안 됐다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트렌비 같은 것들만 보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리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겉에 보여지는 허위만 보고 제품을 찾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나라에서 사이트들을 찾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표님들도 유튜브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시다 보면은 저런 상품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약에 있으니까 내가 싸게 사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만약에 정품이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한 주가값이 한 6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 지금 560, 570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10% 정도는 싸게 팔아야지 고객들이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팔았는데 저게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고객이 느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하나를 만약에 팔아서 500만원짜리를 팔아도 지금 보시면 제일 싼 게 해외에서 지금 제일 싼 게 한 47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470만원짜리를 만약에 팔았다고 할게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500만원의 수익을 매출을 올리고 5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470만원을 만약에 판매를 해서 대표님들이 중간 마진을 한 7, 80만원을 먹었다고 쳤을 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순수익을 잡을 때, 마진을 잡을 때 30% 이상으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개를 보냈을 때 하나가 문제가 돼도 2개만 판매를 하면 본전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렇게 400만원, 500만원짜리 제품들은 저거를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7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개 정도는 팔아야지만 마진이 마이너스가 된 걸 메꿀 수 있어지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구매자들이 이야기하는 리스크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뭐 실밥이 길다라거나 아니면 뭐 마감 처리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가품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몰랑 나는 반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 구매 등 특히 직구를 판매하는 것들은 저런 명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고 돈이 융통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럽의 비브랜드 상품들을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브랜드 상품은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 있어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델명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델명을 집어넣게 되면 모델명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내가 큰 마진을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 저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다음 선택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유럽 구매 대행을 하든 일본을 하든 다른 나라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실 때 비브랜드 상품으로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이 높은 마진의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구매 대행을 하실 거라면, 내가 정말로 부업으로 하실 거라면 유럽 쪽 구매 대행을 하셔야 된다. 유럽 쪽 구매 대행을 하려면 브랜드가 아닌 절대로 비브랜드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에 다시 또 유튜브에서 명품 구매 대행과 명품 뭐 리셀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중고 명품 판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헛된 꿈은 제발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만 꾸다가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정말 가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개 팔아도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 팔아서 적당하게 보십시오. 제발 매출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내가 판매가 되는 시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그 그릇에 본인의 그릇의 크기를 아셔야지만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명품 구매 대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저런 리스크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는 건데, 저의 그릇에서는 저걸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나는 괜찮아, 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여유가 있어, 저 하나 리스크 가지고 들어와도 나는 다시 팔 수 있어, 이런 여유가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저런 거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제품의 금액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